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제이리스 장정훈이 리뷰하는 1시리, 오늘부터 이제 1시리라고 제가 한번 밀어붙일 텐데요. 1시리, 일반인 시선에서 리뷰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차량 BMW에서 SUV의 꽃이 몇 가지가 있죠. X3부터 X7까지는 약간 BMW에서 SUV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X3를 한번 라인업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작업을 하는 도중이다 보니까 조금 안에 트림이 좀 뜯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트림을 뜯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오늘 리뷰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6,740만 원으로서 2000cc 4기통 가솔린에 준하는 차량이고요. 2000cc다 보니까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으면은 차량이 무거워서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소렌토도 가솔린으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힘이 딸리지 않습니다. 수입차에 같은 2000cc의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산차와는 다르게 마력과 출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184마력에 29.57 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셨을 때 굉장히 차가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드라이빙하는 맛까지 구현을 해내고 잡아냈기 때문에 이 차량 자체는 굉장히 맛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롬 디자인을 많이 써서 BMW의 중후함을 살리는 반면에 BMW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도 무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크롬을 많이 썼다고 해서 무조건 중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모호하고,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사용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중후함이나 스포티함이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하단 범퍼를 보시게 되면은 굴곡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3M에 들어가 있는 범퍼를 구현해내서 비슷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M 스포츠 패키지 M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 등급이 아니라 일반 M 스포츠 패키지 등급으로서 당연히 레이저 라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BMW LED 헤드라이트가 구상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당연히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면은 더욱더 옵션은 좋긴 하지만 차량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비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차량 꼼꼼하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 차량 측면 같은 경우에는 쭉 한번 둘러보시게 되시면은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710mm라는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규격 자체가 굉장히 좁지 않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즘 반도체 이슈로 옵션이 빠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P1-1부터 몇 가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이 어떠한 옵션이 빠졌고 어떠한 옵션이 삽입이 되어 있는지는 고객님들께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고리가 보인다라는 거는 뒤에 수동 블라인드가 있는 건데요. 수동 블라인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라운드 뷰의 기능은 빠지고 뒤에 수동 블라인드가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휠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 휠이 기존에는 굉장히 이쁘기는 했지만 조금 단단해 보이지 않다, 견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휠 자체의 디자인도 좀 바뀌면서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인치 Y 오포크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휠 자체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해. 그냥 실버의 모습만 이렇게 넣어준 게 아니라 블랙 유광에 이렇게 컬러까지 믹스 매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휠 자체의 디자인도 이쁘고 독보적이고, 그리고 탄탄해 보이는 것까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M 스포츠 패키지의 상징이죠. 블루 캘리퍼가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튜닝 없이 굉장히 M 패키지에 대한 재미남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그러한 효과까지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거 몰딩 같은 경우,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습니다. 일부러 그냥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M 로고가 이렇게 있다라는 점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라운드 뷰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카메라는 따로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도어에는 당연히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터치를 해주시면 문이 잠기고 손을 안으로 넣게 되면은 문이 열리는 시스템, 키를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후면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뭐 후면이나 뭐 공간 그리고 트렁크 규격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이 오늘 협소하네요. 되게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제 기분은 좀 좋지만 조금 더 쾌적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조금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거야! 일단 후면부를 한번 놔봤는데 기존의 X3 영상들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테일램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X3라는 로고가 있고 그리고 20i, X드라이브라는 뜻은 BMW에서 4륜구동을 뜻한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랑 X라인이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단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 디퓨저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머플러 팁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에 많이 들어가 있는 디퓨저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단 뒷 범퍼 같은 경우에도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굴곡이 많이 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BMW 중후함 때문인지 이런 각을 많이 첨부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트렁크 규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트렁크를 한번 보게 되면은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X3 치고도 좁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변한 게 아예 없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트렁크 규격 솔직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적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렁크 규격의 리터는 550리터고요. 만약에 2열을 폴딩을 하셨을 경우에는 1600리터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규격이 생기다 보니까 적재를 하실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그리고 뒤에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는 2열을 폴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차박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의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뭐 넓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요 바깥 부분이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유부남들은 저기다가 아시죠? 비상금을 숨겨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장난 아니야. 자, 그럼 한번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역시 X3 디자인 깔끔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차키 자체는 두 개가 나오고요. 거기에 카드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카드키가 의외로 되게 일상생활에서 편하다라고 아마 느끼실 분들이 많은데 아마 지갑은 웬만한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냥 넣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 키보다 카드키가 인식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한 2, 3초 정도 뒤에 시동이 걸리거나 인식을 한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BMW의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자체도 굉장히 크고 운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배려가 운전자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핸들 자체는 당연히 M 스포츠 패키지 핸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두텁습니다. 핸들 열선은 여기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핸들은 수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제 이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나왔기 때문에 지문이 좀 많이 묻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즐겨찾기입니다. 내가 즐겨찾기를 1번부터 8번까지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스펙이고 그 위에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이나 그 플라스틱으로 섞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다 보니까 뭐 여름이나 겨울에도 굉장히 좋은 시트의 촉감까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트림 같은 경우 헥사곤 트림인데 이게 BMW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건데 굉장히 가볍고 열에도 강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셀프 모드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시면 LCD 계기판 풀로 들어가 있고 옆에 모니터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뭐 컵홀더 2개 있고 USB 꽂는 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수입차보다는 조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을 보시게 되면은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충전 젠더가 하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또 제가 또 비상금을 또 숨기는 공간 자체는 왼쪽이 운전자석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요 공간까지도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딱 비상금 숨기기 좋을 것 같은데 요런 키포인트까지 하나 찝어드리면서 한번 후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열을 이렇게 와봤는데요. 전 X3다라고 얘기해서 아까 패밀리카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X5가 당연히 이거보단 넓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내 규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얘랑 뭐 전장 길이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본넷이 길어질 거고요. 그리고 트렁크 규격이 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실내 규격은 조금밖에 넓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실내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 형태인 SUV다 보니까 헤드룸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위치 자체가 지금 시트 자체가 90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한 1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시트 자체가 편하다. 수입차는 뒷좌석 탔었을 때 불편한 감을 많이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항상 뭐 좋은 차나 뭐 수입차 뭐 2차종 저차종을 많이 타봤는데 뒤에가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트 자체의 질감도 일반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촉감도 좋고 관리가 수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뭐 에어컨은 뭐 포존 에어컨은 아니다 라는 점, 하지만 독립적으로 뒤에서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다 진짜. 아까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인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1열, 2열 나뉘어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통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차박을 가셨을 때 하늘을 보는 재미, 맛까지도 구사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패밀리카로서는 진짜 으뜸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X4 같은 경우에는 헤드룸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트렁크 규격도 그만큼 까먹기 때문에 디자인은 이쁘지만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실용적인 면까지 잡으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X3 정말 단번에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이리스 장정훈이 1시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차량을 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저는 나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샵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촬영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영상부터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발전하는 제이리스 될 테니까 앞으로 재미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의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리스 장기 렌트는 어디서? 맞습니다. 제이리스에서 하시면은 기분 좋은 후기까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